에어컨을 여름 내내 켜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 와이프가 에어컨 사용법을 몰라서 전기 사용 요금이 60만 원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모드를 켰더니 전기 요금이 굉장히 적게 나온다. 정말 잘못된 얘기고요. 전기 사용 요금을 줄이려면, 안녕하세요.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케어 서비스 및 AS 하고 있는 좋은 하루 홈케어 대표자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가전제품에 대한 교육과 자체 브랜드로 케어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고, 삼성이랑 LG랑 제휴를 해서 케어 서비스와 AS 업무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에어컨 전기 사용 요금을 줄이려면 우리 집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부터 쓰던 정속형 에어컨들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풀악셀을 밟고 가동되는 에어컨들을 정속형 에어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고, 이런 인버터형 제품들의 특징은 실내 온도와 희망 온도에 맞게 조절이 되면서 전기 사용 요금에 변화가 있는 제품들이라서 연비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인버터형 에어컨의 특징은 전원을 누르면 실외기에서 바로 냉매를 공급해 주지 않아요. 보통 한 5분 정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데, 껐다 켰다 할 때는 실외기가 계속 그 냉매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때 전력 사용량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희 집 같은 경우 저희 와이프가 에어컨 사용법을 몰라서 껐다 켰다를 자주 해서 60만 원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인버터형이어도. 그래서 뭐 10배 이상도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전기 사용 요금이, 자주 껐다 켰다 하는 습관은 전기 사용 요금을 더 높일 수 있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계속 사용 중에 내가 1시간 정도 마트에 장을 보러 가야 된다. 그러면 정속형 에어컨들은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울 때는 꺼주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 실외기가 최대 성능으로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꺼주시는 게 좋고, 이런 인버터형들은 마트에 1시간 정도 장을 보러 간다. 그러면 설정 온도를 실내 온도보다 조금 높게 놔두고 장을 보고 와서 희망 온도를 다시 내려주면 초기 가동할 때 전력 소비량을 좀 줄여줄 수 있고, 저희 쪽에 문의 오는 거 보면 한 달 내내 켜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름 내내 켜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기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장시간 뭐 8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다던가 할 때는 그래도 에어컨을 꺼두시는 게 훨씬 더 전기 사용량의 절약에 도움이 되고요. 가장 쉽게 구분하는 것들은 에어컨에 붙어있는 라벨을 봤을 때 전격 사용 능력, 냉방 능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면 인버터형이고, 정속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냉방 능력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출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라벨이 훼손된 경우도 되게 많아서 스탠드 에어컨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안아보시면 후면부가 막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정속형이고, 후면부가 뚫려 있으면 대부분 인버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 라벨도 훼손되어 있고 후면부를 안아볼 수 없는 빌트인형 제품이거나 손이 들어가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2011년식 이후 제품들은 거의 90% 이상 인버터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11년식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거를 판단해 주셔도 되고, 연식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실외기 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인버터형 제품들은 실외기에 이렇게 인버터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걸이도 동일하게 정속형, 인버터형이 나눠져 있고, 스탠드 에어컨에 비해서는 용량이 좀 작은 6평대나 8평대 제품들이 많은 편입니다. 일단 구분하는 방법, 모델명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 세 번째 알파벳을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알파벳이 Q나 W면 인버터형으로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알파벳이 C로 되어 있으면 정속형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삼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명의 8번째 숫자를 보셨을 때 7이면 인버터형 에어컨이고, 7이 아닌 경우에는 정속형 에어컨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온라인상에 제습 모드를 켰더니 전기 요금이 굉장히 적게 나온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고요. 에어컨의 냉방과 제습은 같은 기능입니다. 에어컨의 원리는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여기로 흡입이 되고, 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먼지가 1차적으로 제거되고, 이 냉각판 여기에 이제 냉매가 돌면서 그 차가운 냉각판을 만나면서 시원한 공기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냉각판이 차가울 때를 저희가 냉방이랑 제습이라고 부르고요. 냉각판이 차갑지 않을 때를 송풍이랑 자동 건조 기능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방 모드는 풍량이 이제 강하고요. 제습 모드는 풍량이 매우 낮게 설정이
생성이 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에어컨 리모컨에 제습 버튼이 없더라도 냉방 모드에서 풍량을 줄여주면 그게 제습 모드입니다. 전기 사용 요금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냉방 모드일 때는 팬이 세게 돌면서 여기에 생긴 응축수가 집 안으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니까 습도 조절 효과가 조금 미비한데, 그래도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그나마 여기에 생성된 수분이 외부로 더 많이 배출이 되니까 도움이 되는데, 제습 모드의 단점은 이 에어컨은 온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 실외기에서 냉매 공급을 멈추기 때문에 제습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습한 날이어도 실내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제습 효과가 그냥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습기를 따로 사서 사용을 하시던가 보일러를 살짝 켜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인버터형 에어컨들 대부분은 실내 온도 센서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 온도를 조절을 하면 이 실내 온도 센서에서 실내 온도를 감지를 하는데, 환기를 이제 시켜주면 실내 온도가 올라가니까 에어컨 가동이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니까 전기 사용 요금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게 큰 폭으로 몇만 원씩 높아지진 않고요. 그 에어컨 관리 차원 때문에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습니다. 사람 옷에서 붙어 나온 먼지부터 곰팡이균, 세균 이런 것들이 집안에서 계속 순환하다 보면 에어컨을 통과하면서 냉각판에 흡착이 되고 에어컨 성능이나 냄새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환기가 가장 필요할 때는 흔히들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자동 건조, 송풍 기능, 요거 사용을 해주실 때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 자동 건조나 송풍이 돌아가기 때문에 냉기가 빠질까봐 창문을 못 여시는데, 송풍이나 자동 건조일 때는 무조건 반드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작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어컨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외기가 도냐 안 도냐. 실외기가 오프 상태일 때를 저희가 송풍이나 자동 건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송풍이랑 자동 건조일 때는 실외기가 꺼져 있고 이 자체는 그냥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그래서 에어컨이 냉방이랑 제습 중일 때는 냉각판에 수분이 생기면서 그거를 응축수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 응축수가 이렇게 드레인 호스를 타고 외부로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환기의 중요성이 조금 줄어들지만, 송풍이랑 자동 건조 사용 시에는 이 응축수가 생성이 되지 않아서 집안 공기만 계속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번식도 많이 이루어지고, 냉각판에 미생물이 달라붙게 되면 바이오 필름이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냄새가 나게 되는데, 사용자들은 그 공격적인 냄새를 쉰내가 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냄새, 에어컨 관리 때문에 해주는 거고요. 송풍이나 건조 때는 그냥 선풍기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냄새 관련해서 제조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최신형 제품들의 경우에는 자동 청소 기능이 많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냉각판을 빠르게 얼렸다가 녹이면서 붙어있던 먼지들도 제거를 해주고, 냉각판을 얼렸을 때는 냄새가 아예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자동 청소 기능 탑재된 제품들이 많고요. 추가적으로 송풍을 또 1시간 이상씩 키는 거는 그 에어컨 관리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송풍 기능을 사용하는 시기는 가을철이 돼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냉각판을 한번 바짝 말려주기 위해서 환기 상태에서 송풍 기능을 써주시거나, 나는 그래도 송풍 기능을 자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잠깐 송풍 기능을 써서 냉각판을 말려주시면 됩니다. 평소 날이 더울 때는 송풍 기능을 사셔도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냉방을 쓰면 여기에 다시 수분이 생기기 때문에 송풍을 쓸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필터 종류가 너무 많아져서 관리를 조금 분류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미세하게 된 기본 필터들은 그냥 쉽게 물로 세척을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쓰는 중성세제나 아니면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등 약염기성 세제들을 뿌려서 부드러운 솔 등으로 닦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바이러스 필터나 이런 헤파 필터들, 이런 것들은 필터 자체에도 써져 있긴 한데 물이 닿으면 안 되는 필터들입니다. 소모성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주는 필터들이기 때문에 물로 세척을 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청소기 등으로 먼지를 제거해서 사용기간을 조금 늘려주시거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필터들을 교체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런 집진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미세하게 전류를 흘려서 먼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필터입니다. 전류가 흘러야 되는 필터이기 때문에 물로 세척을 하신 뒤에 바로 설치를 하시면 안 되고 그늘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 한 3일 정도 말려주신 뒤에 나중에 이 필터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청소 주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요. 특히 이제 집에 뭐 성인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있거나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면 좋고, 필터 청소를 자주 해줄수록 냉각판에 흡착되는 오염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에어컨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벽걸이 에어컨 필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조립이 되는데 최신 제품들은 상부에 필터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부에 있는 필터를 빼서 그 스탠드 에어컨 필터처럼 동일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제품들 말고는 이렇게 전면부 케이스를 열면 안쪽에 필터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으니까 필터를 찾는 건 되게 쉽고요. 벽걸이 에어컨에도 이렇게 기본 필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 필터나 그리고 PM 센서, 먼지 이런 거를 걸러주는, 측정해주는 센서들이 달려있는 필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이제 물 세척에 좀 주의해 주시고 기본 필터는 그냥 편하게 물 세척 해주시면 됩니다. 필터 청소 이외에 이렇게 보이는 냉각판들은 부드러운 솔 등으로 이렇게 세척을 해주면 굉장히 사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케이스를 분해해서 완벽하게 안쪽에 송풍 팬까지 세척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셀프로 하기에는 고장의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조사나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벽걸이형 에어컨 대부분 이제 투인원, 스탠드랑 벽걸이를 같이 쓰는 케이스가 많은데 실외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방에 벽걸이가 설치되어 있고 거실에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두 개를 동시에 틀면 벽걸이의 냉각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도 문의가 많은 게 벽걸이가 좀 안 시원하다 이런 케이스들을 가서 보면 두 개 다 이제 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고장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려면 전원을 잠시 껐다가 다시 킨 상태에서 벽걸이만 가동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온도가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 정상 온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2도에서 9도 정도의 바람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18도로 이제 온도를 내리다 보니까 18도가 나오면 정상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2도에서 9도 정도의 바람이 나와야 에어컨 평형대에 맞는 공간에 18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에어컨들은 뭐 이런 네모난 에어컨들이 대부분인데, 바람이 나오는 방향 개수대로 이거를 포웨이 에어컨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가정집에 많이 설치된 에어컨들, 바람 나오는 방향이 한 방향 또는 두 방향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는 필터 청소가 사실상 대부분이에요. 제조사를 통하거나 케어 서비스 전문 업체를 통해서 분해해서 세척을 권장을 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여러 가지 호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차단기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공간에 차단기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시고, 반드시 차단기를 내린 뒤에 상부에 있는 필터를 꺼내서 청소를 해주는 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조작부나 리모컨이 집에 있으실 텐데, 이렇게 켰을 때 전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전원이 안 들어오게끔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에어컨 필터를 빼주시는 걸 더 권장드리겠습니다. 필터를 빼는 방법은 에어컨 뭐 종류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필터가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필터를 분리해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람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송풍구 주변들, 여기에 먼지랑 곰팡이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마른 면포, 깨끗한 면포랑 중성 세제 등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송풍팬 쪽의 오염도가 너무 심하거나 곰팡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제조사나 좀 전문 케어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분해 세척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어컨 특성, 후면부에 있는 냉각판, 여기가 지금은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재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의 특징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집안의 어떤 냄새, 사람의 체취, 벽지에 있는 뭐 곰팡이 냄새 등이 흡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이제 에어컨 사용량이 없어진다라고 하시면 에어컨을 조금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두시고 커버 등을 씌워서 냄새 같은 게 배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에어컨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4월달 정도부터 에어컨이 다시 가동이 되는데 에어컨을 초기 가동하실 때는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온도를 가장 낮게 그리고 풍량을 가장 세게 냉방으로 해놓고 1시간 정도 환기 상태에서 가동을 해주신 뒤에 사용을 해주시면 이제 응축수에 의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있던 먼지들도 외부로 배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관리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는 게 에어컨의 주된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은 여름에 그냥 조금 편하게 시원하게 사용을 하시고 제조사나 이런 전문 업체들을 통해서 1, 2년에 한 번씩 관리를 받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